이렇게 안면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흔하게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신경 이상이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움직이고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3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눌리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근데 이런 3차 신경과 증상과 다르게 특별한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통증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비정형 안면통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자면 3차 신경통은 이렇게 아주 강한 통증이 오고, 그러다가 통증이 또 사라지는 간헐적 통증이 발생하고, 그와 반해 비정형 안면통은 은은한 통증, 그리고 감각이 조금 무뎌지는 듯한 느낌과 그다음 쑤시는 통증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통증 부위는 3차 신경통은 즉 3차 신경이 지나가는 눈 쪽으로 지나가는 부위, 아니면 뺨, 그리고 턱 쪽으로 지나가는 3차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는 반면에 비정형 안면통은 일정하지 않고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코와 이 사이 밑으로 이렇게 떨리면서, 그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약물 반응으로는 이제 신경통에 대한 약물에 이제 3차 신경통은 당연히 반응할 것이고, 비정형 안면통은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비정형 안면통은 근데 원인을 살펴보면 이거와 반대로 이제 신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면통을 한의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풍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면통이 하나이고, 풍환과 그다음에 위화와 그리고 그다음에 간화, 음호로 인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풍환은 예전에 많이 들었듯이 찬데 누워 잤거나 아니면 밖에 누워 잤는데 입이 약간 돌아갔다거나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환화사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외사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화 같은 경우에는 주류 음주라든지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식체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화가 얼굴 위로 올라가서 얼굴 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비와 입마름 증상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간화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렇게 화가 쌓여서 그걸 해소하지 못해서 간의 이제 소실 기능이 상실하게 되어서 위로 화가 뜨게 돼서 얼굴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음호는 이제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게 돼서 허화라고 이제 허증으로 이제 열이 뜨게 돼서 얼굴 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원인들을 정확한 원인은 비정형 안면통이란 게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한의학적 치료와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치료받으시면 조금 통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면부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흔하게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신경 이상이 있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움직이고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3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눌리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근데 이런 3차 신경과 증상과 다르게 특별한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통증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비정형 안면통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자면 3차 신경통은 이렇게 아주 강한 통증이 오고, 그러다가 통증이 또 사라지는 간헐적 통증이 발생하고, 그와 반해 비정형 안면통은 은은한 통증, 그리고 감각이 조금 무뎌지는 듯한 느낌과 그다음 쑤시는 통증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통증 부위는 3차 신경통은 즉 3차 신경이 지나가는 눈 쪽으로 지나가는 부위, 아니면 뺨, 그리고 턱 쪽으로 지나가는 3차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는 반면에 비정형 안면통은 일정하지 않고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코와 이 사이 밑으로 이렇게 떨리면서, 그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약물 반응으로는 이제 신경통에 대한 약물에 이제 3차 신경통은 당연히 반응할 것이고 비정형 안면통은 반응하지 않고 그래서 비정형 안면통은 근데 원인을 살펴보면 이거와 반대로 이제 신경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면통을 한의학에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풍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안면통이 하나이고 풍환과 그다음에 위화와 그리고 그다음에 간화, 음호로 인한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풍환은 예전에 많이 들었듯이 찬데 누워 잤거나 아니면 밖에 누워 잤는데 입이 약간 돌아갔다거나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환화사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래서 외사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화 같은 경우에는 주류 음주라든지 아니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서 식체가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화가 얼굴 위로 올라가서 얼굴 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비와 입마름 증상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간화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렇게 화가 쌓여서 그걸 해소하지 못해서 간의 이제 소실 기능이 상실하게 되어서 위로 화가 뜨게 돼서 얼굴 쪽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음호는 이제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게 돼서 허화라고 이제 허증으로 이제 열이 뜨게 돼서 얼굴 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원인들을 정확한 원인은 비정형 안면통이란 게 정확한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한의학적 치료와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치료받으시면 조금 통증이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홍구 원장님이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를 좀 더 좁혀서 설명해 드리면 지금 어머니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이 잇몸, 혀 쪽의 감각이 이상하고 은근한 통증이 나타나며 얼굴이 얼얼하다고 하시잖아요. 이러한 증상들과 동시에 갈증이 심하다고 하셨죠. 예, 지금 어머니를 직접 뵙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러한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먼저 수면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스트레스에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물을 드시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체중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 분들의 살집을 보면 약간 물살 그리고 피부 자체가 얇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이 세포가 진액을 머금고 있기보다는 세포 밖에 진액을 뺏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국에 세포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세포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코팅의 역할이 점점 소실되는 겁니다. 코팅의 역할이 소실되면 결국에는 안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신경이 있겠죠. 그 신경을 둘러싼 코팅의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점차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신경들이 점차 코팅이 노출되고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예민함을 그리고 3차 신경통처럼 날카롭지는 않지만 얼얼하거나 은은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흡수한 음식이나 물을 제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를 한의학적으로 중습이라고 합니다. 이 습한 기운이 내 몸에 적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한약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는 병원에서 특별한 종양이 없다는 이제 진단 하에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종양이 있다면 그거는 적절한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게 꼭 필요하겠죠. 또한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하자면 경추 1번 또는 2번 쪽에서 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혀가 얼얼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추 쪽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야, 방금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보다 정확한 진단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어느 쪽 불편하세요? 오른쪽이 더 심해요. 아, 양쪽 다 그러신데 오른쪽이 더 네. 심하신 거예요? 네네네. 치과 치료나 임플란트 하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임플란트 하신 적 없고. 네네. 잘 때 주무실 때 이빨 좀 가시는 편이세요? 없어요. 이는 안 가세요? 네네. 목 근육은 좀 많이 뭉치셨죠? 목 근육이요? 네, 요 목 주변에 여기. 뭉친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만져보세요. 좀 땅땅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 일단 지금 제가 제일 크게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비정형 안면통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인데 네. 이제 그 비정형 안면통의 그 양방의학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치료가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를 처방해요. 네네. 진통제는 안 듣거든요. 예. 진통제는 안 듣고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를 처방하는 이유가 네. 항우울제, 항경련제가 이렇게 가장 크게 하는 기전이 근육이 뭉친 걸 갖다가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근육이 뭉쳐서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는 이제 그 경우가 제일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항우울제나 항경련제를 복용을 하시게 되면 이게 네. 통증은 완화될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이게 되게 나른하고 무기력하고 졸리기도 하고 이제 예. 부작용이 되게 많아서 일상생활할 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근육을 푸는데 제일 좋은 게 침이잖아요, 그죠? 네네. 침인데 이제 한의원 가셔서 이 근육이 특별히 잘 뭉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 턱 근육, 이렇게 깨물 때 튀어나온 턱 근육에 있는 이제 그 혀거혈이라는 혈이 있고, 그다음 네. 입꼬리, 입 말 많이 하니까 입 주변 근육도 많이 뭉치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지창혈이랑 혀거혈 같은 요런 근육에다가 침 네. 놓고 전류 걸면 근육이 지금 아마 좀 뭉쳐 있어서 전류 걸면 근육이 통통통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약 복용 안 하셔도 근육 긴장되게 많이 풀려요. 네. 그리고 여기 목 주변에 여기 흉쇄요돌근 요 근육이랑 승모근이랑 이런 부분이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통증도 그 두통도 발생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지금 본인이 느끼기에 많이 뭉쳤다고 안 느껴도 침 놓고 풀고 나면 두통 많이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침 맞고 나면 두통 많이 풀리고 하면 일단 어깨랑 여기 목 쪽이 많이 뭉쳤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의원 가셔서 일단 여기 그 턱 근육이랑 입 근육이랑 그다음에 여기 목 근육이랑에 침 맞고 전류 자극 주는 전침 치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게 근육을 이제 쥐난 걸 잘 풀어주는 약제가 있어요. 근육 네. 많이 뭉치고 한 거 잘 풀어주는 약제가 있는데 작약이라는 약제가 있어요. 뭐요? 작약이라는 작약? 약제가 있는데, 작약? 백작약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네. 그 약제를 먹으면 온몸의 전신의 근육 쥐난 걸 잘 풀어주는 약이에요. 종아리 근육 지났을 때도 잘 풀어주고 아기들 배에 잘 뭉쳐서 복통했을 때도 잘 풀어주는데 그 턱 근육이랑 목 근육 많이 뭉치고 아프고 이 잘 갈고 하시는 분들 여기 근육도 잘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려서 복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 약재를 이제 추출해서 그 약침 액으로 만들어서 근육 많이 뭉친 데 이렇게 놔서 근육을 풀어주는 근이완 약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셔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놔주면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침 놓고 전류 걸어서 한번 풀고 작약 들어가는 근이완 약침을 이제 턱이랑 목 쪽이랑 어깨 쪽이랑 해서 같이 맞으시면 효과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 가서 그 침 맞으시고 약침 맞으시고 해서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